우리 김태현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우리 김 기자님은 수요일에도 뵙고 금요일에도 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마이TV에서 낮 1시에 금요일에 뵙고요. 또 수요일에는 오전 11시 반 이렇게 또 김용민 TV에서 뵙습니다. 자, 김 기자님, 김건희 이 주가 조작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뭐 예상했던 바고 특검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명분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뭐 저는 꼭 부정적이진 않은 편인데 이제 결국에는 특검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심우정이가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검찰총장이 서울 고검으로 이 사건이 올라오면은 그러면 그때는 수사지휘를 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을만 합니까? 저 얘기를 하려면 심우정 총장이 자기가 총장 되자마자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지휘권 돌려줘라 얘기했었어야죠. 그렇지.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 고검에 오면은 고검에서도 똑같이 이제 법리 해석이 들어갈 겁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고검으로 오든 중앙지검에 있든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중앙지검에 한해서만 그 수사에 관여를 못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고검 오면은 그때 내가 그때 가서는 그 한번 손을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이제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렇고 좀 이제 비겁한 면이 있다는 게 첫 번째로는 그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그 결과를 본인들이 받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건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이제 앞으로의 명운도 걸려 있는 거니까요. 그간의 이제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이 검찰총장들이 이제 그 대통령의 일가나 아니면 뭐 권력에 관한 수사를 진행할 때 위에서 찍어 누르면 내가 옷 벗겠다 해왔는데 지금 그런 강단 있는 모습도 못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또 아마 검찰총장 되는 과정에서 야, 너 저 김건희 디올 빼 그리고 주가 조작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다영이 그 무혐의 처분해야지요. 그래서 검찰총장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이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될 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조였죠. 검찰 개혁의 기조. 그 공수처 받아들인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한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검찰총장 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돌렸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죠. 아니 근데 심지어는 최강욱 의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그렇게 모질게 뭐 수사 재판 당했고 결국 의원직을 잃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이가 최강욱한테 이 어마어마하게 일했다는 거야. 저는 진짜 신기한 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이 공직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걸 느꼈냐면 그 당시에 최강욱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었거든요. 민정수석실에 있었는데 아니 일개 이제 그러니까 검사가 중앙지검장이긴 하더라도 공직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비서관을 만나겠다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만남을 주선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최강욱한테 이거 했을 정도면은 야, 윤석열이가 정말 대단한 기회주의자구나. 자기 위로 더 이상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대통령 계셨지,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쉬운 상태다라고 판단되니까 하여튼 걸지적거리는 그 권력이라도 내 위에 있으면은 다 쳐버린다 해가지고 막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향해서 쑤시고 후비고 그랬어요, 윤석열이가. 대응망덕하기 이를 데가 없는 아주 그냥 살아있는 부활한 망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기 전부터 될 거라는 얘기가 들릴 때부터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수사가 진행된다는 건 사실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과 딜을 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지금 내려보내면 수사하지 않겠다. 뭐 이런 모습들이었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사실은 저는 뭐 그 서울의 봄 보면 이제 그 반란군이라고 하죠. 반란군이 막 그 움직이려고 할 때 군사를 움직일 때 그 무능한 그 이제 합참의 여러 장교들이 그 당시에 차관이었나요? 아무튼 국방부 차관. 예, 예. 네. 그 합동참모본부에 그 있었던 여러 이제 군인들이 무능하게 그냥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 전두환이가 기세를 잡은 것 같으니까 네. 전두환한테 줄대자. 그렇죠. 까불지 말고 왜 수습하려고 하느냐? 네. 왜 저기 진압하려고 하느냐? 이 대세는 전두환이다 이러면서.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때랑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간 누군가 비화를 밝힐 수도 있겠지만 네.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렇게 이제 뒷덜미가 잡혀서 다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활개치는 거를 그냥 놔뒀어야 됐는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서울 고검에 올라오더라도 뭐 심우정의 역할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만 봐도 저희가 야 이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심우정이가 그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2주가 넘도록 공수처에 자료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그래서 지금 자료가 안 넘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정도인데. 그리고 저 최강욱 의원도 본인이 고발했는데 뭐 그 고발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통지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이거 뭐 며칠 지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찰이 굉장히 불편한 사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그 기자회견도 길게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들이 다 송곳으로 찌르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BP 패밀리, 이종호 씨, 편지 이런 것들을 검사들이 확보를 했는데 왜 이 제대로 된 처리가 없었냐? 네. 우린 모르는 일인데요가 돼버렸잖아요, 검사들이. 아, 결국 검찰에서 흘러나온 건데 그래서 JTBC가 보도했는데 그렇죠. 검사들 기자회견에 나온 검사들은 그건 모르는 반대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에라이 등신들 같이.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사실 이게 앞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은 기대가 되지 않죠. 뭐 특검으로 네. 넘어가야 하고요. 특검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 국정감사 얘기 나와서 그런데 국정감사 때 어제도 보니까 서울 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였는데 막 그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1심 관련해가지고 국정감사 하는데 네. 수원 지법원장 네. 그 사람도 나왔고요. 그 수원 지법원장이 옛날에 저 박근혜 그 판결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 기억나네. 네. 어쨌든 그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9년형을 선고한 신진우 판사. 9년 6개월을 했죠. 아, 그래요. 네. 신진우 판사의 그 판결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건과 무관하지 않는 그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뭐 대납 뭐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 송금이라고 이제 붙었죠. 예. 네. 그것도 지금 신진우 판사가 맡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1심에서 판단한 거를 2심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이재명 1심에서 반복하지 않겠는가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신진우 판사가 1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했다면은 사실 그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꼴사 나온 건데 지금 대북 송금의 근거, 핵심 근거가 부정당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신진우 판사가 잘못 판결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을 자기가 끝끝내 하겠다 이렇게 또 우기고 있단 말이죠.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엿먹이지 않은 그 신진우 판사의 의도가 명약관하게 드러난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거는 피고인이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민주당 의원들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건도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즘 우리 김태영 기자님이 이화영 2심 재판 결과가 상당히 불길하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악플을 많이 받으신다고. 네가 뭘 하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뭘 알아? 김태현이가 뭘 알아? 재판은 다 들어가 봤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데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판의 내용을 취재를 하고 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내용을 취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일단 전제 사실을 말씀드리면 네.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제 이화영 그 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이 검찰이 하는 잘못된 여러 행태들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간 거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재판에 출석해서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증언을 안 해요. 근데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증언을 안 하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회유를 당했다. 네. 아니면 이제 자기네 그 검찰의 주장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문제를 이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증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 검찰이 이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김성태가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 당연히 판사가 제재를 하고 그럼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재하고 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결국은 1심 판결을 하긴 했지만 아까 1심 판결을 통해서 이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이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1심 판결은 나왔고 항소심 판결은 진행되고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결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이화영 그 부지사의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건 800만 달러. 네. 이게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는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공범인 것처럼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이제 방문해야 하는데 북한이 뭐 오케이를 해야 뭐 말하자면 초청장 보낸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대북 방북 비용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김성태가 대신했고 그게 800만 불이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300만 불, 500만 불 나눠서 봐야 된다는 뭐 여러 이제 그 재판 내용을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300만 불은 이제 방북 비용이고 500만 불은 스마트폰 비용이고. 그 쌍방울의 대북 사업 어떻게 연결을 위해서 북한에다 쌍방울이 뇌물을 주는 뭐 네. 그런 비용. 근데 이 재판에서는 사실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눠서 보는 건 이제 변호인들이 할 얘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쌍방울이 이제 북한에 대납했다는 그 돈이 경기도를 위해서 보낸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보낸 것이냐 네. 사실 요거의 큰 물줄기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네, 네. 경기도로 갔다고 봤던 게 신진우 부장판사. 네. 그리고 이 쌍방울이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했다는 게 변호인과 그리고 이제 그 이화영 변호인과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측의 그 입장이겠죠. 네. 근데 제가 불길하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큰 물줄기가 1심 판결이 나오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재판에서 지면 2심, 3심 가서 엎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한 80% 이상이 그 하급심에서의 판결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새로운 그 증거가 사실이 나와서 나온다든지 나와서 그걸 뒤집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뒤집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는 이유가 그러니까 검찰이 쳐놓은 그 만들어 놓은 판에서 네.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1심에서 그 재판의 어떤 그 잘못된 검찰의 관행이라던가 예. 아니면 이제 뭐 증인을 회유한다던가 네. 아니면 이런 이제 여러 모습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어 파티 이런 것들은 그 신진우 판사가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김성태가 어떻게 했든 이화영이 어떻게 했든 이화영 부지사가 한번 이제 등을 돌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진술을 그냥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가 한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검찰은 만세했고 야호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번복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진우 판사는 중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하게 진술한 것 네. 이게 진실이다라고 보고 말하자면 그 픽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판결 1심 판결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굉장히 불리한 판세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취재를 들어갔던 이제 뭐 후배나 동료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이 큰 물줄기는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로 간 건지 아니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간 건지. 그러니까 이거 주가 조작이었었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기도로 가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쌍방울의 사업으로 갔다라는 걸로 변호인들이 변론을 해야지 이 사건은 이제 뒤집히는 건데 예. 지금 그 상태가 아니니까 예. 제가 불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1심 재판에서 또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의 문제를 하나만 더 지적을 하고 가자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집단으로 사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국선 변호사, 그러니까 오정기 일에는 아마 그 변호인이 없었고 그 뒤에는 이제 재판부가 국선 그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 재판이 진행되도록 했는데. 자, 이 얘기는 우리 떡볶이를 먹고 난 다음에 합시다. 네.